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단원 2단원 자연을 품은 건축과 공간 활동하기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와 유인물 반드시 펼쳐놓고 잘 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까지 배운 내용 문단을 중심으로 선생님이 정리해 놨습니다. 필요한 친구들은 잠시 멈추고 유인물에 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36쪽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유인물 옆에 있죠? 특히 유인물은 오프라인 때 제출 자료니까 정리가 필수입니다. 자, 이제 이해활동 보겠습니다. 빠밤! 쌤이 저번에 정기고사 공부 준비 방법의 처음이자 필수 뭐라고 했죠? 맞아요. 활동하기. 그 중에서 특히 이해활동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의 이해활동에 별표, 왕별표 크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 글에 사용된 아래 개념들의 정의를 찾아 정리해보자. 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네, 맞아요. 내용문단 3문단에 있었어요. 내용문단 3문단. 거기에 정의와 나열의 방법으로 여러 종류의 생태 건축들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됩니다. 우선 생태학적 건축은 형식문단으로는 8문단에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독일 생태 건축을 비롯한 생태학과 관련된 일련의 건축, 환경과 친화하는 건축이면서 인간과 친화하는 건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독일 생태 건축 형식 문단? 그래요. 9문단에 있었습니다. 주택 및 주거단지, 도시를 자연과 같은 생태계로 구성하여 자연과 유기적인 통합을 꾀하는 건축, 자연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연계한 건축. 자, 환경 친화적 건축은 형식 문단, 10문단에 있었죠. 경험주의 철학을 근본으로 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계절 친화적 건축, 자연의 순환 원리를 건축에 적용하고 자연 요소의 성질을 이용해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자연과의 합의를 지향하는 건축이었죠. 자, 마지막으로 생태 중심 사고 건축. 그래요. 형식 문단 11문단에 있었습니다. 인간 중심 사고가 아닌 생태 환경 중심 사고를 적용한 건축. 생태 중심적 디자인 요소, 생태 중심적 디자인 전략과 기법, 생태의 존재 질서를 담은 건축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건축과 자연과의 관계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해 왔는지 정리해보자. 자, 이거는 내용문단 몇 문단에 있는지 기억나세요? 네, 내용문단 4에서 6문단에 있었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기억해 볼게요. 여기 사용된 주된 내용 전개 방식은 시간의 흐름, 즉 통시적 방식.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우선 근대 이전의 토속 건축은 내용문단 4문단, 형식문단으로는 19에서 20문단에 있었습니다. 한번 이거 정리해 볼게요.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원시 건축이 발전해서 각 나라, 민족, 지역에 알맞은 토속 건축으로 정착했다. 그리고 그 특징으로 유기적, 실용적, 전통성을 지니며 익명성을 갖고 있다. 자, 그 다음으로 근대 시기 한번 보겠습니다. 근대 시기는 내용문단 5문단, 형식문단으론 그래요. 21, 22문단이 있었죠. 자, 픽처레스크, 네오고딕, 영국의 수공예 운동, 아르누보 경향, 표현주의 등 자연과 유기적 관계를 맺는 건축 경향이 전개된다. 그리고 모더니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근데 여러분 이거 선생님 좀 설명 왜 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이에요. 이런 것들 국어 시험엔 나오진 않아요. 나 이런 게 있구나. 그냥 이렇게 보고만 가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근대 이후예요. 근대 이후는 내용문단 6문단, 형식문단으론 23, 24, 25에서부터 26까지였죠. 네. 자, 모더니스트적인 모의개성성과 비제한성을 극복하고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축 흐름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독일의 생태건축, 미국의 그린건축, 일본의 환경공생건축 등으로 다양하게 생태건축들이 나타났다. 이게 근대 이후의 특징이었죠. 3번 보겠습니다. 공간에 자연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자. 문제로 볼 때는 이건 생태건축의 장점을 말하는 문제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쵸, 내용문단 7문단, 형식문단으로는 좀 많았어요. 37에서 44까지 전체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우리 교과서는 좀 좁은 의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를요, 녹지 공간, 수 공간의 장점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여러분에게 저번 시간에 했던 미션에 대한 답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은 녹지 공간, 수 공간으로 본다면 형식문단 43문단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장점, 에너지와 자원이 절약된다. 공기 정화와 환기 기능이 있다. 실내 미세 기후를 부드럽게 한다. 신체 심리적 치유 기능이 있다. 청각, 시각, 공감각적인 청량감을 제공한다. 존재만으로도 생동감을 제공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미션 나갈게요. 건축이나 환경에 관한 최신 기사 혹은 책 혹은 영상들을 찾아서 아주 간단히 그냥 쭉쭉쭉 훑어보세요. 그리고 그거의 출처를 밝히고 느낀 점을 세 줄로 써주세요. 자, 우리 이제 좀 곧 만났으면 좋겠어요. 안녕.